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하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NCS라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상당히 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뭐 알고 계셔도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나 아니면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요거를 가지고 또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쉽게 이제 뭐 그냥 만들어 놓고 뭐 안 쓰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활용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검토 배경하고, 그 다음에 요거 기반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거,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그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들 있잖아요. 우리가 KSA라고 얘기하는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자격기본법에서 규정을 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보면 각 직무별로 요구하고 있는 그 능력 단위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직업교육훈련이나 자격제도나 이런 게 실제 일하는 데하고 괴리가 좀 많더라. 그래서 기업에서 대졸산업원을 뽑고 나서 다시 이제 재교육을 하잖아요. 그거에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주로 목적은 이제 교육훈련이나 뭐 자격이나 이런 게 실제 하고 있는 일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직업교육훈련도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제도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게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지원을 하자, 뭐 이런 데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기관 같은 경우는 뭐 훈련 과정, 훈련 기준, 뭐 훈련 교재,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가 되어 있고, 기업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채용이나 배치나 승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구축해 놨어요. 그리고 근로자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본인의 그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경로 모형이 들어있어서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자격시험기관에서도 그 자격시험에 대한 출제 기준이나 자격 종목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잘 짜여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잘 만들어 놨어요. 정부가 하는 게 뭐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공기업에서는 적용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롯데나 포스코에서도 점차 이걸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대한 개발 범위를 보면은 대분류가 24개, 그리고 중분류 77개, 그리고 소분류가 227개, 뭐 세분류는 857개로 되게 광범위하게 좀 구성을 했고요. 대분류 보시면은 여기 뭐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뭐 해가지고 농림어업까지 이렇게 돼 있고, 대체로 이제 기업에서 뭐 직무 단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중분류와 소분류가 약간 이렇게 겹쳐 있는데, 어떤 거는 소분류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중분류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한데, 뭐 이래저래 대략 따져봐도 약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의 직무들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직무군을 좀 예를 들어보면 뭐 중분류 단위에서는 뭐 전략 및 기획, 뭐 관리 운영, 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현 이렇게 돼 있으면 소분류에서 이 전략 및 기획 중에 뭐 기획, 뭐 컨설팅, 감리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거는 컨설팅이라고 하면 전략 컨설팅이냐, 구축 컨설팅이냐, 뭐 시스템 개발이면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냐,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세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거 보면 뭐 공기업도 그렇고 뭐 교육훈련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채용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요 각각의 요 직무군에 요 중분류, 소분류 별로 해가지고 상세히 좀 나와 있어요. 대략적인 직무 기술서 그리고 직무 명세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때 어떤 교재 뭐 이런 것까지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채용을 할 때도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능력 중심의 채용을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그 채용하려고 하는 그 직무에 대한 그 직무 기술서나 직무 명세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실제적 관점의 능력 요소를 개별 채용 절차에서 검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용하기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뭐 일학습 병행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 기업에서 이제 뭐 제안하는 체계적인 현장 훈련을 제공하면서 이거를 이제 국가나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이제 자격으로 인정하고 그거를 기업에선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한테 자격을 인정해 달라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뭐 적용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그 교육 개발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기업의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뭐 능력 개발이나 인력 양성에 필요한 그 정부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업에 맞도록 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능력 개발 제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능력 진단을 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원래 그 능력에 대한 진단을 하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좀 분석을 해서 그 일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뭐냐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업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기업에서 그걸 하지 않고 요 NCS를 활용해서 바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산직의 그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 NCS 기반으로 이제 능력 중심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채용 시스템들이 보면 다양한 채용 방식들이 많이 늘었어요. 뭐 열린 채용한다고 이제 학력, 자격 이런 거 폐지하고 뭐 오디션 전형이라고 해서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걸 통해서 역량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소셜 리크루팅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뭐 다수가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제 도출된 그 역량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스펙 중심이나 뭐 서류로 심사하던 이런 것들이 그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 자기가 어디 공개된데 이렇게 자기가 미션을 수행한 거에 대해서 평가받고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채용을 하고 뭐 이런 방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채용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들 그 기업에 맞는 어떤 특성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수인지를 가려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우수인재에 대한 채용 여부를 판단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거고,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회사마다. 그러니까 A기업 들어갈 때는 A기업에 맞는 준비를 또 해야 되고, B기업 들어갈 때는 거기에 맞는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차도 번거롭고 또 준비 내용도 다 상이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준비하기가 벅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NCS 중심으로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NCS 기반 채용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직업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업에 대한 기초 능력을 얘기하는 부분하고 직무 수행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는 직장인이 공통으로 갖춰야 되는 그 10개 영역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하고 훈련하고 할 건지, 만약에 이제 기업에서 교육한다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교환을 가지고 해야 될지, 배우는 사람들은 뭐 어떤 내용으로 내가 스스로 학습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은 이제 각 분야별로 특정한 전공 능력들, 아까 그 분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대분류 24개, 중분류 뭐 77개, 뭐 이렇게 해서 세분류까지, 요거에 대한 각각의 능력에 대한 나 스스로의 진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교환들도 있고, 그리고 요 내용들에 대한 그 각각의 직무 기술서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능력 검증 절차는 그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관점의 능력 요소를 각 개별 채용 절차마다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채용 공고를 낼 때는 NCS 기반으로 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무 능력 요소를 NCS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추출해 가지고 필요한 능력 요소들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입사지원서도 NCS 기반으로 입사지원서를 이제 만들어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 개인의 신상 중심의 정보는 배제하고 지원하는 그 직무와 관련된 능력 요소, 관련 경험, 정보 이런 것들을 작성하도록 지원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기평가 관련해서는 이미 NCS에서 주된 능력, 그리고 뭐 수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직업 기초 능력이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 문항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이제 NCS를 활용할 수 있는데, 다양한 면접 도구들을 구조화해 가지고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이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업의 특성이나 현황,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각 기업마다 맞게 적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최종 결정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업 전형하고 비교해보면, 보시면 NCS 기반의 채용 전형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채용 분야, 분류 체계, 이거를 NCS 기준에 따라서 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능력 단위, 뭐 직무 수행 내용, 필요 지식, 기술 수행 태도, 직업 기초 능력, 뭐 참고할 사이트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기업 전형하는 데가 뭐 관련 직무와 직군 정도 공고하고 뭐 학력이나 뭐 병역 이런 것만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활용하면 더 상세하게 모집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서류 전형 같은 데서도 뭐 여기서 이제 직무 관련성이 높은 사항들을 좀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인턴 근무 경험, 뭐 직무 관련 자격증, 해당 직무의 요구 능력, 경험을 기재할 수 있도록 마련이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하는 기업 전형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요 NCS를 활용하면 더 지원서가 구체화될 수 있겠다. 그리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적성 검사를 하죠. 근데 이 직무별 능력 중에서 이 지필평가가 가능한 능력들을 평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적성, 아니면은 직무에 대한 뭐 수준 이런 걸 판단할 때 NCS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면접과 관련해서는 보통 우리가 전공 면접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관련 직무에 대해서 이제 전공에 대한 그 구조화 면접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때도 보면 직무 능력과 관련된 경험들, 뭐 경험 면접이라든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뭐 상황 면접이라든지, 그리고 특정 직무에 대한 뭐 어떤 주제를 주고 하는 PT, 그 발표, 이런 구조화된 면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NCS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어떤 직무 능력이 필요하고 뭐 어떤 경험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NCS를 기반으로 면접 내용들을 좀 추가로 개발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채용 측면에서는 활용할 여지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보면 직무나 직군별로 요구하는 내용을 NCS를 활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공고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NCS에서 요구되는 직무 요구 내용을 반영해서 입사 지원서를 구성하고 서류 전형할 수 있겠다. 모집 공고는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서 모집 공고할 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서류 전형 시에도 보통 이런 게 많아요. NCS 기반 입사 지원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NCS에 어떤 교육을 받았냐, 어떤 자격이 있느냐, 경력, 직무 관련 사항이 뭐냐, 이런 걸 기술하게 돼 있고, NCS 기반의 직무 능력 소개서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 이런 것도 이제 내용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틀이 갖춰져 있고, 뭐 NCS 기반 자기소개서에는 뭐 지원 동기,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게 돼 있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각 기업별로 맞게 변형할 수가 있겠다. 근데 요 NCS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한 그 평가 내용들이 이제 다 같이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직무기술서나 직무명세서 만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요 NCS를 기반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객관성이 확보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나 전형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NCS 기반의 능력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그리고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필기, 면접 전형 도구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발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도 이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뭐 의사소통이나 뭐 기타 10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개발하는 방법, 뭐 교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은 직무별 능력 단위가 다 목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NCS에서 그 평가 기준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역량에 따라서 직무나 뭐 직무군별로 NCS를 기반으로 한 필기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보면 NCS를 기준으로 이 평가 기준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제 면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관점의 문항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은 구체적인 직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잖아요. 이게 직무 수행 능력 관련해서는 각 직무별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 이런 게, 그걸 가지고 면접 문항을 구성하는데 참고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뭐 채용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높이는데 요 NCS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괜찮겠다 라는 거고요. 뭐 모집이나 이런 거는 별도 개발도 필요 없이 그냥 그 NCS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모집 공고를 할 수도 있고요, 현재로서도. 그리고 서류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NCS 입사 지원서나 서류 전형 평가할 때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면서 우리 각각의 기업에 맞는 그런 기준들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필기나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NCS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기나 면접에 이제 좀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각 권역별로
요거에 대한 설명회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좀 많이 확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취업준비생들의 혼란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와서 좀 들어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준비를 좀 해라. 취업 준비를. 수강료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쭉 이렇게 교육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전주, 순천, 인천 뭐 이렇게 있으니까 요 부분들 참고하셔서 혹시 뭐 취업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잠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움직이나? 안 되겠네. 여기 보면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뭐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 뭐 NCS 학습 모듈이 있고 한데, 여기서 보면 이게 분야별로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더 나오겠죠? 왜 안 펼쳐지냐?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경영에게 사무다 이렇게 보면 중분류에서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생산품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중에서 총무인사 쪽 보면은 총무인사조직 일반사무 있잖아요. 인사조직 하면은 세 분류에 인사냐, 노무관리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사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바로 이렇게 보면 여기 좀 내용이 좀 잘리나?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직무명, 뭐 직무의 정의, 인사는 뭐 하는 직무다. 그리고 환경 분석 이런 거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왜 안 뜨지? 시간이 걸리나? 좀 느리네요. 그리고 각 능력 단위별로 인사 기획에 대한 부분, 직무 관리에 대한 부분,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뜨면 좋은데 왜 안 뜨지? 아이고. 그 다음에 경력 개발 관련해서요. 보시면 평생 경력 개발 경로를 설정해 놓고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바꾸고 하면서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거고, 직무 능력 진단은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잠깐만. 그 전에 먼저 이제 여기 떴으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석은 산업혁명 직무 분석별로 뭐 몇 년이면 뭐 부장 차장이 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업체나 뭐 종사하는 사람들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 인력 배출 현황은 대충 요 정도, 대학원 인원이 뭐 요만큼, 뭐 요거 관련된 뭐 이만큼이 뭐 나왔다. 그다음에 직업 정보 뭐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상당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요런 데가 있다. 관련학과의 교과 과정은 대체로 이렇다. 그다음에 자격 현황은 뭐 이런 게 있다. 뭐 경영지도사, 뭐 공인노무사 이런 게 있다. 뭐 취득자 수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죠. 그다음에 민간 자격은 이런 게 있다. 뭐 해외 사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상당히 좀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아까 거기 다시 가볼까요? 다시 가보자. 되게 느리네. 아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갔었죠. 일단 여기서 요걸 하나 띄워놓죠. 인사기획이다. 뭐 직무관리 보죠. 직무관리 이렇게 보고, 뭐 이게 안 뜰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바로 뜨나요? 직무관리.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들어가면 분류 번호 있고,
능력 단위 명칭은 직무관리. 그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 그러니까 실제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죠. 직무 분석하기, 직무 평가하기, 직무 분류 유지 보수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직무 분석하기는 뭐 내부 자료에서 뭐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뭐 직무 조사를 하고, 분류 체계를 설계하고, 개별 단위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지식, 기술, 뭐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와 작업 상황, 뭐 이러이러한 게 있다. 뭐 능력 단위 요소 직무 평가하기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 직무 분석하기는 이런 방법이 있다. 관련 서류는 이런 게 있다. 장비나 도구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평가자는 평가할 때 뭐 이론과 실기를 나누어서 평가하거나 뭐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문제 해결 시널, 서술형 시험 뭐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평가할 때는 여기 지금 체크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할 때 고려할 거. 요거에서 요구되는 직업 기초 능력은 자원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정보 능력, 이해 능력, 자기개발 능력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개발한 사람들은 뭐 2013년에 나왔는데 HRM 협회에서 나왔고 2018년에 이걸 보완할 거다. 이쪽에 용역 주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게 이제 학습 모듈 나와 있는 내용이고, 뭐 평생 경력 여기서는 그 직무 능력 진단하게 되면 보시면 어딨어? 경영회계 사무, 총무 인사, 인사 조직, 인사에서 뭐 내가 과장이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수준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내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렇게 누르고 해보면 눌러서 진단을 해보면 과장 체크리스트, 과장 수준은 네가 맞다. 뭐 이거 87점, 직무수행 능력 75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자기 경로를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어요. 직무 능력 진단하고 평생 개발 경로 세운 거 가지고 뭐 자기 경로도 세워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과정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 교육 과정 요구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겠다. 뭐 개발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뭐 지금 만든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죠. 그 다음에 뭐 카페도 있고, 뭐 자료실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능력 단위별 교재, 뭐 교재 같은 경우는 실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HS 분류 체계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능력 단위별 교재. 그래서 각각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교재는 뭐가 있느냐, 뭐 더 가면 뭐 있나?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 학습 모듈도 있어요. 학습 모듈. 뭐 이런 걸 학습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많이 뭐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뭐 저기 소개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뭐 되게 자세하게 잘 만들었어요. 학습 모듈은 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잘 활용하시고 취업하시는데도 또 각 기업이나 그런 데서도 잘 활용하셔서 채용이나 이런 데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들도 요거 중심으로 뭐 취업 준비하셔도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직무의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파악하고 하는 데에서
취업준비생들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내용은 그냥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